네, YTN 뉴스에선 들을 수 없는 방송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염병 보도의 시작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지금까지 YTN 생방송 대담을 가득 채워주고 계신 반가운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열띤 대담이 한창인 YTN 뉴스 스튜디오. YTN 코로나19 뉴스 특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분. 유재복 해설위원의 모습도 보이네요. 백신 패스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고위험군인데 식당같이 어쩔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은 백신 패스가 도입이 안 되고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생방송 대담 출연. 오늘 임무도 완수. 어떻게 오늘 방송도 만족하시나요? 사고 없이 잘 마쳤으니까 마음에 들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돼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없는 그날이 오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젠 YTN 간판 해설위원으로 자리매김한 유재복 해설위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재복 해설위원님 지난 7월에 출연을 하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YTN 뉴스 특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YTN 저희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유재복 해설위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 식당 주인분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못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죠.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느냐, 언제쯤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니까 많이 아무래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저를 보니까 그런 궁금증들을 물어보시고 뭐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YTN이 372일 동안 뉴스 특보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또 해설위원님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호평을 또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의 매력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니까 사실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도했던 것이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기자를 같이 출연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쭉 출연해 왔던 거죠. 이 둘의 조화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출연하는 그 코너를 보면 어려운 지식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일반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전문적인 내용도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꼈거든요. 이게 좀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비결이 있나요? 그 예를 적절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분도 많아요. 네.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사실 많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예를 들어서 백신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맞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라는 게 예고돼 있지 않고 어떤 사고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운전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는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좀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 거. 저는 또 직접 또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코로나19 대담을 하는 중에 나한테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돼. 난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의학을 다뤄본 적이 없는 기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출연 자체를 소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400일 가까이 특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정보의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게 되면 국내의 모든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논문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꼼꼼히 다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만 넣으면 관련된 정보들이 다 나오니까요. 일반적인 뉴스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372일 동안 저희도 이례적으로 이렇게 YTN 특보를 진행을 했잖아요. 하시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감정, 희로애락을 좀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좀 절망적이었다거나 힘들었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좀 기억이 나세요? 절망적이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정책이 비과학적으로 흘러갔던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너무 절망적이었죠. 예를 들자면 지난해 10월쯤에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네. 정부가 대책을 미적거리면서 사실은 3차 유행이 온 거 네. 아닙니까? 그때 저도 방송에 출연해서 상당히 그 정부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깝죠. 그 반대로 감염병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이렇게 잘 따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꿋꿋하게 이겨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좀 경외스럽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YTN 보도도 그 전에는 뭐 확진자 숫자라든지 국내 코로나19 뭐 상황, 집단 감염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보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정부는 그 일상적 단계 회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발생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라고 봅니다. 네. 언론에서 지금처럼 약간 선정적으로 또 그 토픽 위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자꾸 불안하게 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이 잘 감내하시고 그 감내할 수 있도록 언론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YTN의 역할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유재석 해설위원은 이거 하시기 전에 뭐 베테랑 기자시기도 했고 사실 앵커로도 방송을 진행하셨잖아요. 해설위원이랑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직접 해보시니까. 저는 이제 주로 사회부 기자를 많이 오래 했으니까요. 네.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갔었죠. 그 사회부 기자라는 게 뭐 터지면 가서 현장에서 갑자기 중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주 고도의 순발력이 요구되고 그다음 이제 애드립 능력이 요구되는데 코로나19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해놓느냐. 잘 해놓으면 그날 출연해서 충분히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죠. 사회부 기자보다는 많이 피곤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서. 아 그래요? 그러면 뭐가 제일 잘 맞으셨어요? 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한 20년 이상을 사회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편하긴 합니다, 아직도. 마지막으로 우리 유재복 해설위원님은 뭐 경험이라든지 연륜이 굉장히 많은 또 선배신데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후배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 후배들의 질문에도 많이 대답했던 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 자동으로 잘 된다, 모든 게.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편이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영역을 한 2년 가까이 해오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 그 휴가를 갈 때도 항상 노트북을 가져가서 매일매일 상황을 보고 휴가가 아니지 않았나요, 그러면? 뭐 그 외 시간은 놀았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후배들한테도 기술을 배우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팩트를 많이 쌓아놓으면 기술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지속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쉬운 말이지만 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라. 네. 저도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재복 해설위원님의 다양한 그 주제와 또 코로나19 대담 시청자분들께 다양하게 전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